이렇게 같은 기업이고 또 동일한 상표 선점 상황이더라도 최선의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해외 지재권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지식 계산을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특허청에서 하고 계시는 사무관님 한 분을 모시고 관련된 얘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빈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재산보호지원과에서 IP데스크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정민 사무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IP데스크가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좀 우리 구 사무관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미국, 독일, 중국 등 9개 국가에 설치되어 있고요. IP데스크의 주요 기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 지재권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표 디자인 출원이나 침해 조사, 행정 단속 신청, 법률 의견서 작성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또는 그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IP데스크가 실제로 지원을 해준 뭐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소개해 주면은 우리 그 해외 진출하실 분들이 IP데스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사례는 상표 무단 선점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진출 기업들이 굉장히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상표를 확보해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현지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서 그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 상황을 말합니다. 피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에서 각각 다른 현지 바이어에게 상표를 선점당했는데요. 우선 베트남에서는 피사와 거래 관계가 있었던 현지 유통업체였습니다. 이 베트남 바이어가 피사와 상의 없이 피사의 화장품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한 다음에 거의 2년이 지나서야 피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 기업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방안은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 신청이나 또는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고 또 외국 기업으로서 그런 절차를 개시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현지 바이어와 직접 접촉해서 상표를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이 베트남 업체는 피사에게 다시 상표를 양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호치민 IP데스크를 통해서 상표 양도 협상을 진행했고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 출원증을 다시 양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상표를 선점한 현지 바이어는 좀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현지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졌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 상표는 우리가 원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상표이다. 또 인도네시아 업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우리 상표를 도용해서 출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상표를 선점한 인도네시아 업체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마 상황은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기업이고 또 동일한 상표 선점 상황이더라도 최선의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관행이라든가 또 분쟁 상대방의 의중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해외 지재권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RP데스크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RP데스크를 꼭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더 있으면은 계속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 제이사는 독일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자사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중국 침해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이사가 독일의 지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장 발송이라든가 아니면 가처분 조치와 같은 그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전시회 현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하는 덕분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독일의 현지 지재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제이사는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와 계속 상담을 해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이사는 자사 디자인은 이미 유럽에 출원하기 늦은 상태이고 또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 가능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이사는 프랑크푸르트 IP데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특허와 실용신안을 유럽에 출원했고 올해 2월에 실용신안은 독일에서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외 지재권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IP데스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T를 그나마 출원을 해놓으니까 참만 다행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더 많은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IP데스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럴 경우에 좀 더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좀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는 최근에 IP데스크에서 발간한 우수 지원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집은 포트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외 시장 뉴스 메뉴에서 심층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뒤에서 든든하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보호를 해주고 있는 IP데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알차고 좋은 정보 우리 소개해 주신 산업재산보호지원과의 구정민 사무관님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또 다른 정보 보따리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